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 모터 시스템에 우리가 P 제어를 적용했을 때 속도 그리고 각도 적용했을 때 이제 그 정상 상태 오차가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런 예측대로 우리가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PI 제어를 한번 이제 해볼 텐데, 그래서 PI 제어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모터를 이렇게 보면 일단은 요거는 둘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I 제어 끄고 P 제어 끄고 저기 D 제어 끄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터를 똑같이 이제 구형파로 정회전, 역회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형파 입력을 했을 때, 그죠? 자, 왔다 갔다 하죠. 정회전, 역회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속도 제어예요. 그래서 그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여기 보면 이제 PB라는 말을 쓰는데 아까 했던 거랑 달리 PB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이 1이면은 100%, 그래서 20%면 개인이 5다. 그래서 약간 다르게 쓰는데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인터럴 타임,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개인이 커져요. 이것도. 그다음에 이거는 크면 클수록 개인이 커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우리가 한번 실제로 어떻게 오타가 이제 회전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 스텝으로 우리가 그냥 그런 거예요. 스텝으로 50%로 해서 보면은 개인을 증가시키면은 어때요?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정상 상태 오차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그 적분지어기를 한번 켜봅시다. 적분지어기를 키면은 자, 요거는 이제 작을수록 자, 끌 때는 정상 상태 오차가 만큼 됐었죠, 그죠? 자, 키면은 약간 줄어드는데 이걸 잘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을 때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제 줄어드는 그 경향을 보이고, 자, 더 줄이니까 어때요? 자, 이때 오버슈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그죠? 오버슈트가 나타나요, 이제. 그래서 PI 제어를 하면은 이제 속도 제어에서도 우리가 PI 제어를 하면은 특선 반전식이 2차가 되기 때문에 속도 제어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뭐 오버슈트가 보일 수 조건에 따라서 보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I 제어가 KI 그 적분 제어 이득이 여기 상수항에 있죠. S제곱 플러스 요거 S 플러스 여기 상수항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KI에 따라서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근호 안에, 그죠? 요 캐릭터리스틱 특성 반영식의 근호 안의 값이 점점 이제 작아져서 이게 부호가 바뀌게 돼요. 너무 커지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작아지면은 오버슈트가 0이면 없는 거니까, 작아지면 오버슈트가 커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커져요. 오버슈트가 커져요. 이렇게. 그죠? 오버슈트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게 줄여서 이제
맞춰주면은 우리가 적분 타임을 늘리는 거죠. 맞춰주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근접하게 오차가 이제 거의 없죠. 그러면은 그죠? 이제 거의 없게 돼요. 거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인풋이 요거고 이렇게 확인이고 출력이 이제 인풋대로 거의 따라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되는데 우리가 한번 에러를 봅시다. 이제 한번 이렇게 하면 에러는 뭐예요? 요거 빼기 이 값이에요. 지정값 세팅값 빼기 측정값이에요. 그죠? 요거 빼기 요게 되는데 여기 5V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의 이게 오차예요. 오차. 녹색 선이 오차. 즉 요 값이에요. 요 값. 그죠? 그래서 드라이브는 5번이죠. 요 키트 오토 드라이버 회로에 들어가는 이 값을 우리가 여기 5번에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값은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 너무 많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끄고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예측한 대로 요 게인 적분 게인을 잘 맞추면은 우리가 오버슈트 없이 임계제동 그죠? 딱 근호안이 거의 0이 되는 진동이 거의 진동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 즉 부족제동과 가제동의 딱 임계점 그죠? 임계제동이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맞춰주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오버슈트가 없이 우리가 정상 상태 오차를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에 우리가 더 PI 제어 이렇게 우리가 실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 경우는 이 정도로 충분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정도 충분하고 디제어를 쓴다고 해도 이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 80% 이상이 PI PI예요. PI 제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디제어는 이제 뭐 사실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사용되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디제어를 한번 해봅시다. 추가를 해봅시다. 보니까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오버슈트를 줄이다 못해서 너무 줄어들죠, 그죠?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지금 그래서 요 한번 8번의 드라이브를 봅시다. 요 뒷값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이즈 같은 그런 신호가 지금 여기에 합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껐을 때는 작을 때는 거의 지신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기울기가 없으니까 지신호가 없어요. 기울기가 있을 때만 있는 건데 이걸 점점 크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보니까 점점 이렇게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져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적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있어요. 이렇게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있으면은 이걸 적분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크가 있어도 적분하면은 적분을 해주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걸 적분한 거나 요걸 적분한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적분할 때는 이런 노이즈 같은 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이런 신호를 우리가 미분한다 생각하면은 그래서 뭐 플러스가 됐고 뭐 0이 됐고 마이너스 됐다가 뭐 다시 플러스 기울기죠. 플러스가 됐다가 0이 됐다가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잡음 같은 게 이런 피크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값은 굉장히 커지게 돼요. 실제 신호는 작은데 미분값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보이지만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그 톱니 같이 생긴 그런 신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그 실제 측정 여기 측정값 여기에 이제 요 신호인데 톱니 같은 게 D를 껐을 때 그냥 신호를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렇게 여기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신호들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평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은 크기는 작아도 요 진폭은 작아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분의 어떤 변화는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요 진폭은 작아도 미분값은 굉장히 커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분 제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더라도 요 값은 굉장히 미분 이득이죠. 미분 이득은 굉장히 작게 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오버슈트에 의한 미분 제어에 의해서 오버슈트가 생기는 불안정이랑은 달리 노이즈에 의한 불안정이 새로 이제 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미분 제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가 한번 주파수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너무 빠르니까 좀 이렇게 오버트가 생겼죠. 그럼 우리가 미분제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동을 하게 돼서 미분 제어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오버슈트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죠? 처음 설명한 대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오버 디제어 하면 오버슈트를 이제 감소시키는 그 댐핑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식에서 본 것처럼 이 D계수는 요걸 최고차항을 1로 만들면 이게 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D계수가 요 1차항 계수랑 상수항이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이게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D계수가 늘어나고 작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지 적분계수는 여기 상수항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D계수는 미분 이득은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직관적으로 이제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보면은 없을 때보다는 오버슈트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줄어드는데 문제가 뭐예요? 노이즈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 제어를 할 때 지금 뭐 소리도 굉장히 좀 나기 시작하고 그래요. 이렇게 적분계수를 계속 늘리면은 그죠? 오버슈트를 이렇게 하면 더 줄어들 텐데 저 자체가 지금 아예 그냥 일정하지도 않죠.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저 자체가 오버슈트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노이즈 때문에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PID 제어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들 있죠.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들. 그래서 P 제어로는 이제 뭐 각도든 각속도든 그 정상 상태의 오차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 마찰력이 존재하고 항상 그죠? 일제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없지만 우리가 RJ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걸 제거할 수가 있어요. 거의 완전하게 잘만 튜닝을 하면은. 그래서 다만 우리가 RJ를 잘못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자, 튜닝이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오버슈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튜닝만 잘해서 오버슈트만 없앨 수만 있으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없앨 수만 있으면 이렇게 끝내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죠. 이미 잘 제어가 되고 있는 제어기에다 다른 변수를 집어넣으면 더 좋아질 이제 여지가 없겠죠. 그죠? 굳이 D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주파수가 뭐 너무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제대로 반응을 못한다 할 경우에는 D 계수를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요 PI 제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튜닝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서 뭐 튜닝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이제 한데 이제 어쨌든 거의 100% 완벽하게 이제 최적화 시킬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엔지니어의 그 경험이랑 이제 시장착오가 좀 필요한 그런 제어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 오래되고 아주 강건하고 모든 굉장히 그 음,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서 이제 검증이 된 제어 방법이지만 이런 단점은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터 사용할 때도 이제 PID 제어를 이제 아주 많이 사용을 해요.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제어기뿐만 아니라 뭐 프로세스 제어라든지 뭐 온도 제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이런 그 어떤 그 최적화 시키는 데는 조금 우리가 좀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과 지난주 강의랑 이번 주 강의에서 우리가 모터의 피드백 제어, 그죠? 피드백 제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PI 제어, PI 제어에 대해서 이론, 그죠? 전달 함수를 우리가 유도를 했고, 그죠? 유도를 해서 우리가 P 제어일 경우에 어떤 특징, 정상상태 오차, 그 다음에 PI 제어, 그 다음에 D 제어, PID 제어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실험으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모터 제어의 이론과 실습은 이렇게 하면은 상당 부분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실험도 못하고 해서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은 마무리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그 아날로그 제어예요. 아날로그 제어인데 이론상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거 제어하는 그래서 약간 좀 공부 좀 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좀 총정리를 할 거니까 다음 주 이제 12주, 13주 차 남았죠. 이제 2주가 남았으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2주 동안 우리가 디지털 제어하고 좀 다른 부분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제어에 대해서 제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크게 이제 그 정리는 이제 된 것 같아요. 모터에 대해서, 모터 제어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세부적으로 잘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일단은 과제는 우리 다음 주 5월 20, 그 6월
요 3일인가요? 그죠? 요 3일까지 다음 주 수업이 이제 수요일 날 할 건데 요 과제는 요 수요일까지 이제 그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 보강까지 합해서 이제 2주간 강의를 듣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수요일 강의를 제외한 이번 11주차 강의죠. 10주차 강의죠. 10주차 강의를 이번 주 수요일 날 했고 5월 25일 날, 27일 날 했는데 이제 또 하나 추가된 이제 보강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전까지 이제 아무 때나 들어도 돼요. 아무 날이나 들어도 되는데 단 시간은 맞춰줘야 돼요. 그죠? 25분 뭐 30분 강의면 30분에서 50분 이하로 맞춰주면 그거만 맞춰주면 돼요. 듣는 날짜는 이제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요 과제는 10주, 11주차 과제는 그냥 요거 하나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 과제를 여러분들이 뭐 다 쉬워요. 쉬운 거니까 이게 이제 산업기사 문제 유형을 내가 이제 좀 몇 개 골라봤어요.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뭐 거의 뭐 객관식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객관식이 많이 나오니까 뭐 주관식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골라봤으니까 요거 10문제 해서 우리 다 배운 것들이에요. 다 교재에 나와 있거나 우리 참고자료 있죠?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오늘 한번 풀어서 다음 시간 수업 전까지 여기 매주 하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10주차, 11주차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강의를 했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복습 잘 하고 다음 주에 봅시다.